그럼 이번 특별 사면에서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읽을 수 있는지 백대우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죠. 자, 백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유경 기자가 설명했습니다만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논란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 사실상 복권이 안 돼 왔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난 2년 전의 경우만 해도요.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요. 정확하게 뇌물 혐의,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사면 명단에서 제외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당시에 청와대 입장과는 다소 상반된, 배치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과 이번에 사면에 포함한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내년 4월 총선 출마길을 열어주기 위한 사면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이 전 지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측근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요. 아직은 출마를 확정한 단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꼽혔고 강원도에서 재선 의원에 이어서 또 도지사까지 지냈기 때문에 강원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 정치적인 기반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여권에서 비공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은요. 과거 자신의 지역구는 물론이고 강원 지역 전체에서 경제경 있는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권에서는 보수색이 좀 강한, 상대적으로 강한 편인 강원 지역에서 이 전 지사를 전체 총선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 그런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되게 출마를 하죠, 하기는. 예. 자, 그리고 이번 사면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란은 주로 진보 진영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 우선 청와대 입장은요, 그 국민 대통합령 사면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요,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은 진보 단체가 벌였던 불법 시위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 야권에서는 좀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 실제로 밀양 송전탑, 세월호, 사드 배치, 제주 해군기지 등과 관련된 불법 시위 등 전부 진보 진영에서 벌인 사건과 관련한 사면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요, 그 선거를 앞둔 내편 챙기기, 촛불 청구서의 결제,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바른미래당도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거 아니다 라고 통계 자료까지 제시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면 명단과 관련해 판결문을 토대로 한 과거 당적 기준 분류 결과 여권은 전체의 26%, 야권은 전체의 46%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권 인사가 20%포인트 높다라는 건데요. 또 전체의 28%는 무소속, 그리고 당적이 없는 교육감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물론 뭐 전체 수치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의미로 결정하는 것은 이제 중요 인물이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그리고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런 사람들 사면 두고도 이제 정치적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요, 지난 2017년 9월 여야 4당 대표와의 회동 당시에 그 당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한상균 위원장이 아직 감옥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 저도 눈에 밟힙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정의당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예. 또 작년 1월이었습니다. 양대 노총과의 회동에선 민노총 측에서 한상균 전 위원장 석방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이 되면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면자 명단에 한 전 위원장을 전격적으로 포함시킨 건 노동계, 특히 민노총에게 이른바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제1노총으로 올라선 민노총은요, 그 얼마 전에 정당 창당 관련 설문을 돌리는 등 이른바 창당 움직임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이른바 민노총과의 전략적인 연대 가능성을 다소간 열어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예. 광노현 전 교육감 사면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의미에서 그 광노현 전 교육감이 소속이 됐던 정교조와 또 시민단체의 표심을 고려해서 전격적으로 사면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자,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한명숙 전 총리라든지 이석기 전 의원 같은 사람도 사면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사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7년에 만기 출소했던 한명숙 전 총리는요, 이광재 전 지사와 비슷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는데요. 이번에는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또 지난 2015년 내란 음모 혐의로 징역 9년형의 원심이 확정이 됐던 이석기 전 의원도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는데요. 법무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서 다른 정치사범과 성격이 달라서 이번 사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이유는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공무담임권,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하는 게 2번 정도 제한된 경우에는 이번에 사면에 포함시켰다, 이런 해석을 에둘러서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사면이라는 점도 전혀 부인하지는 않는군요. 그러니까 2번 출마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건? 예, 그런 의미도 일부 내포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야당 의원들도 그래서 일부 포함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했던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특사 명단에 있었고요. 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도 이번에 복권이 됐습니다. 이분들과 통화를 직접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법무부 사번 발표가 난 직후에 통화를 해봤는데요. 기분은 좋지만 일종의 구색 맞추기용 사면으로 본인들이 거론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은 대단히 부담스럽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백대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